투표기는 항상 조작이 가능하고, 이번에 통합진보당에서도 보았듯이 전자투표기입니다. 그건 전자개표기와 투표기입니다. 아, 그건 투표기. 예. 투표기. 이거 우리가 한 거는 전자개표기. 개표기고요. 예. 그런데 같은 원리는 같은 전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후보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검증되지 않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조수단으로 쓰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부칙 5조와 공직선거법 278조 전산조직의 투개표에 의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섰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투표기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투표기가 지금 진보신당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이 있죠. 예. 근데 투표기하고 전자개표기하고는 좀 다르다. 그거를 좀 정식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전자개표기는 개표분야 아마 전산에 해나갔습니다. 지금 기존 투표지로 투표하는 것을 전자개표기로 분류하고 계산해가지고 개표하는 방식이고요. 전자투개표기는 투표를 한과 동시에 개표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가 다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하드웨어를 빼가지고 개표장에 가서 다시 재인식해가지고 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진보적인 네. 통합당에서 그거를 무슨 지금 IP, 검찰까지 가져가 버렸는데, 네, 지금 IP니 뭐니 해서 네. 뭐 주민등록등이 안 맞니 뭐니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는 원인이 이게 지금 전자개표기를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스템 문제인지요? 전자투표기 시스템상의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너무 우리 국민들이 갈등이 적고 사람들이 좋으니까 전자개표기 하면은 정확하다,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빠른데 속이면은 어떡하냐? 더 빠르게 속고 더 빠르게 당한다는 거. 예.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증 단계, 점검 이런 거를 아주 엄하게 해놔야 됩니다. 엄하게 해놔야 네.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저번에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가능성 때문에 쓰지 않고 있는 거를 예. 우리는 지금 합법이다 이러면서 예.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못 쓰게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 점에 잠깐만, 예. 그 점에 잠깐만 하는 거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럼 못 쓰게 하지 못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있는데 우선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전자투표기 문제는 지난 2008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에 완전히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이 들어서 폐기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공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죠? 통합진보당은 피해자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2008년도 그럼 일부러 하게 한 거 아닌가?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2008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에 이루어졌던 경과 내용은 우리 한영수 그때 정의원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6일 날 제가 국정감사장 정의원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때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예. 밝히고 나서 이제 우리 증인 중에 한 분인 전산학부 교수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자개표기 조작하는 것을 시연했습니다. 원래 이제 선관위에 있는 소스 프로그램을 주시오. 그리고 소스 프로그램 가지고 조작하는 걸 보여드리겠다.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아예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단하게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 여부를 국회의원들, 행정, 안전위원회 위원들 앞에 시연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조용했습니다. 워낙 어이가 없는 일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 개표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중에 가서 중앙선관위 전자투표기 예산, 2009년도 예산을 3,500억을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걸 전부 다 취소하고 지금 기존 개발하는 비용도 전부 다
다시 이제 수도로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취소하는 거. 네. 근데 났으면서 났는데 그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에 이런 판결이 났는데 왜 지금 이걸 쓰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난 것은 네. 전자투표기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지금 통합진보당에서는 전자투표기를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개도 해주지 말고 못하게 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했다 입니다. 방치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네는 쏙 빠지고 예. 내부의 문제로 돼버렸다. 그래서 문제는 통합진보당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저는.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요번에 IP 추적이 되고 저되냐. 온라인 전용선이 있으면은, 예. 만약 해킹할 수 없는 온라인 전용선이 있으면 전용선을 활용해서 하면 더구나 또 안전합니다. 온라인 전용선을 만들려고 설계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예. 근데 예. 요번에 돈을 많이 못 들였대요. 예, 못 들으니까 그 전용선을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해킹에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딱 해주고 이제 검찰은 그거를 들어간 거다 이거죠. 예, 그러고 유선이 아니고 만약에 무선일 경우 같으면 더욱더 해킹하기 또 쉽습니다. 이렇게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투표를 들어가면 더 하다는 얘기신가요? 이제 그 무선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들어가기가 수월하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험한 거는 사용하는데 굉장히 검증을 많이 거치고 더욱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냐. 그래서 통합진보당 내에서 제대로 좀 검증 좀 하고 그리고 선거 시스템 실수는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부정선거가 다 돼버리고 뭐 당파 내 싸움으로 돼버려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진보주기가 정부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통합진보당의 이번 비례대표 경선에 대한 부정선거는 한마디로 피해자다. 왜 피해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278조에 의한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에 대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검증지자를 완전히 거쳐야 되고 그 검증지자를 거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의 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임의로 개발한 저 장비를 쓰게 한 겁니다. 그 2008년도에 못 쓰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이거는 활용하려고 할 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고 못 쓰게 되는데 소개해주고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국가기관이 부정선거를 방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 선관위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외곽나는 그 선관위가 그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선거의 그 선거를 갖다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산조직의 허점, 문제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네들은 쏙 빠졌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이걸 안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개도를 해가지고 민간에서도 요즘 그 선거가 많다니까 많으니까 그거를 부정선거가 되지 않게끔 자기들이 좀 개도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방치를 하고 있었는 겁니다. 사실은 어디 무책임한 국가기관이죠. 그러고 사실은 요번 그 통합진보당 IP 추적 사건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은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국민들 앞에 이식직고를 하고 지금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해체를 하고 다시 만들어라. 우리는 잘못했다. 1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다 나와버렸습니다. 왜 지금 이상하기가 검찰에서도 통합진보당에 그 RP 추정하면서 그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그 당원명부까지 그 다음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중앙선관위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놓고 통합진보당도 피해자다. 왜냐 국가기관이 이 정도는 그 개도하고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도 국민의 종인 국가기관이 진짜 잘한다 이래 되는데 이번에 보세요. 이거는 원래 정치인은 대인배들이 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이건 소인배들보다 못하는 이런
그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그 자체부터가 잘못을 선관위가 방치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사주를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방치를 한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솔직히 저희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통합진보단 내에서도 지금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를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런 부분이 의아스러운 게 많습니다. 과연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전산조직에 대해서 많이 해박하게 알고 있었느냐? 제가 못했대요. 왜 임원을 자신있게 하냐? 제가 시간도 없었대요. 민주노총 임원을 하면서 저희 전산조직에 대한 조작 이거를 엄청나게 간부들한테 많이 알렸습니다. 그것 때는 사실은 통합진보당 지금 구당파 쪽에서는 모른 척 했습니다. 사실은 알면서 모른 척 했는지 모르면서 모른 척 했는지 모르지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거는 절대 조작이고 하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 부정선거 밝혀내가 선거 질서를 바로잡자고 엄청나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좀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야심차게 한 것 같긴 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시간도 없었고 돈도 많이 못 들였다고 그 경비업체 거기 인터넷 그거를 선거 시스템 만들었던 이 회사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지금 부정은 아니다라고 본인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흡함에서 온 것일 수 있는데 그거를 자꾸만 그렇게 몰아간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업자분도 답답할 겁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하는데 외부에서 해킹 들어온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라기보다는 어떻게 만드는 게 더 급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이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이 초점이 바뀌어지면서 양초점 비슷하게 가면서 허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정선거는 내부 부정선거만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 맞아. 그다음 스스로 안 되면은 법원을 통해가지고 맞아요.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국가 절차를 따르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지금 그러고 검찰 개입하고 갑자기 종북 들어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종북은 그거하고 또 별개입니다. 별개로 또 따져야 되는데 이제 이래 되면서 이제 가면은 결국은 다 죽자는 거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다시 이제 손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것을 통합진보당을 헤쳐나가려면은 자기들 내부를 경선이 잘못되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 처벌받겠다고 하고 중앙선관위 국가선거는 어떻게 됐냐. 이건 더 니네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기득권 정당을 진짜 이제 파헤쳐야 된다. 파헤쳐가지고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된다. 저는 새누리당을 파헤치면 그 장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실은 강남을 지역의 부정선거가 드러났고 또 이번에 또 그 결과적으로 전자투표기를 사용한 통합진보당에 의해서 또 부정선거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백한 실증적인 현실로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러한 것이 이미 우려했고 그래서 지난 2012년 3월 29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한 위원장께 저희들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이 만약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은 결국 부정선거 시비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밀양 지역이나 부산 지역이나 그리고 또 비례대표에 대해 53회 각당 뽑은 그 고귀한 우리 국민의 대표의 선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득이 국민의 참여권, 선거권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정부로 부정거 드러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제대로 안 하는 게 다 입증이 됐네요. 불법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또 저희들이 또 4.11 부정선거 대책위원회 법률 강제 팀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고 4월 26일 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또 항의도 했고 5월 10일 날은 또 대법원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또 항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초점은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4.11 불법선거관리로 인한 즉 전자개표기 불법한 장비인 법적 근거가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부정선거관리를 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한 선거관리위원장은 편법사항에서 자기가 7월달로 임기가 말로 된다는 걸 빙자해서 그냥 대법관직을 사퇴하는 걸로 해서 대법원장한테 제출했습니다. 아, 지금 제출했어요? 지난번에 제출했죠. 그러니까 대법원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걸 반려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반려하면서 기사에는 그렇게 났었거든요. 그게 낫죠. 그렇게 난 게 아니라 네. 제가 알아듣기로는 김능환 대법관이 네. 사퇴, 그러니까 사표, 그러니까 사표를 냈는데 지금 막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인이 사표를 했는데 네. 양승태 대법원장. 예, 대법원장이 반려를 했다. 그러니까는 부정선거 때문에 사퇴한 것처럼 저는 했었거든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3년 때 부정선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아니고 네. 7월달 임기가 만료 되는 걸 사표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럼 그 반려를 했으면 그럼 김능환이 계속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그때 양승 대법원장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김능환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직을 임기가 끝나더라도 계속 임기 끝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라고 보장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불법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처음에 다시 들어온 분들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 그 양승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전에 말씀을 예를 들었을 때 옛날에 그런 법이 그거 절차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떠들고 하니까 결국은 신영철 대법관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내려겠다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신영철이는 안 됩니다. 미치겠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종합을 해보자고 하면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4.11 부정선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강남을은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지금 밀양, 부산 세 군데와 비례 선거에 관한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자개표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되지 않는 거를 지금까지 끌어온 불법과 함께 지금 진보통합당 얘기 지금 전자투표기 그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서 전자투표기도 결국은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금 쓰게 해놓고 지금은 입 싹 씻고 자기네들은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선관위에서 책임을 져고 쓰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걸 지금은 방관하면서 쓰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도의적으로 자기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국가기관이니까 성실하게 법 절차를 거치고 성실하게 검증을 받고 정당에서 검증을 안 해주면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안 해주면은 선거 제도를 서구의 선거 제도가 좋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투표소 개표라든가 진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좀 힘들더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힘들더라도 옛날에 수작업하는 게 무슨 조작이 많다고 그래서 또 그거를 또 보조수단으로 전자개표기가 들어가고 이제 그게 갑자기 전자개표기가 주가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 중간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수작 개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유권자이면서 개표 사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민주성의 어려운 회복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로 사용하면 우리 유권자들이 익명화되어 버립니다. 선거관리도 그렇게 해버리고 기계가 다 해버리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프랑스 같은데 서구 민주주의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제일 발달된 지역에는 보면은
철두철미하게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투표소 개표를 하냐면 투표소 단위로 전부 다 그 책임지고 지역 주민들이 투표도 유도하고 책임지고 해라. 틀리면은 표본 가서 그 가려내고 해라. 그러고 자기들 그 지역 주민의 그 책임 그 주인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전자개표를 도입하면 그런 정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를 그 서구에서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투쟁을 해서 만든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더 철저하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한국식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사실상 정치권에서 무슨 이유인지 그 방관을 해버리고 그 선관위 말만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늦지 않습니다. 그 제도를 바꾸면 예산도 절약되고 국민들도 민주주의 개혁이 지금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독재정권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 또 재집권을 또 정치적으로는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뭐 전자개표기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렇지. 네. 더 국민들을 민주주의자로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더 좋지요. 더 빠르고, 뭐 빠르다. 그전에는 뭐 실수고 뭐 그냥 예.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를 시스템을 또 이용을 하거나 예.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강남유처럼 아주 드러난 미봉인에다가 테이프 봉인 안 되고 예. 도장 안 찍혔는데도 넘어가는 지금 이런 세상이 됐는데 대선에는 어떻게 될지도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가 또 올라왔는데 그 종이 투표함 예. 이건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종이 투표함은 전번에 그 프랑스 대통령 선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투표함 만드는 기술 다 있습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관리 잘합니다. 그거 하면 되고요. 종이 투표함도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네, 지금 종이 투표하면 선거 법상은 지금 가능한 걸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종이 투표를 하든 유리상자 투표를 하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국민들이 네. 우린 이거 싫어하고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민들은 당연히 청문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투명하게 보이는 투표함을 해달라. 근데 단 그 기표행위는 안 보이게 해가지고 넣도록 해달라. 그럼 또 선거관리에서 뭡니까? 국민의 종이니까 당연히 국민이 그럼 그런 그거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네. 방법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 방법은 그 행정안전위원회 그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 예, 국회를 그 통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예. 그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국민이 또 청원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청원 예. 어디다 해야 되나요? 그 국회에다가. 국회? 예. 아 그러면은 우리가 19대 아직 안 열려서 뭐 며칠 후면 열리는데 언론 청문회도 지금 난리가 나고 그럼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안 그러면 대선에도 똑같은 부정선거가 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종이 투표함 이거 너네 요번에 이렇게 된 투표함 바꿔야 돼 예. 하면은 국회에다가 청원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지금도 선거법 개정을 해가지고요. 예. 투표함은 아주 견고한 투명한 프랑스처럼 그런 상장을 한다고 해요. 법을 딱 조문을 그래 만들어 보면 예. 그 예산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가능하고 예.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또 어떻게 확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전자개표기는 지금 투표소 개표를 하면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투표소 개표는 그 투표소 그 자리에서 그 투표함을 이동 없이 그대에서 탁자에 부어가지고 아 투표한 곳에서 예. 아예 거기서 그대로 예. 그거를 그대로 까서 하는 예, 거죠. 그대로 실개표를 작성하고 검증을 아, 하고 그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할 때 무슨 문제점도 문제점 안 없습니다. 생기고 없습니다. 그러면 되네요. 근데 예. 왜 시도가 지금은 되지. 왜 투표소를 따로 놓고 뭐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래. 막 그렇게 하고 그럴까요? 그 옛날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그 선거제도가 잘못 굴절되어 버렸습니다. 아. 굴절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정치인들이 빨리 이 세계의 표준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지금 약간 그게 있죠. 뭐랄까 끼얼러가지고 그럼 국민들만 가까워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19대에서 요번 국회가 열리면은 빨리 이 부분부터 정리해줘야 됩니다.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고 나서 그 정당성 문제 있다 하면 안 되거든요. 깨끗하게 해줘가지고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 통치하에 근데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예. 그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예. 만약에 투표소에서 개표를 한다고 하면 예.
또 문제점이 또 3.15 부정선거처럼 되지 않을까. 아니, 이제 그게 있으면 요즘은 3.15 부정선거 때는 요즘 우리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기기가 없었다니까. 요즘 동영상 디지털 기기가 있기 때문에 투표소에서 그거를 다 기록을 하면 사실은 1시간 이내에 다 끝납니다. 그럼 제1당, 제2당에서 참가인들 입회하에 반드시 동영상 가지고 촬영해라. 아니면 CCTV를 달아가지고 해가지고 분쟁이 생기면은 그 CCTV 가지고 법원 가자.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 CCTV 촬영하고 있는데 누가 부정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증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보조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돈도 절약이고 훨씬 경제적이네요. 제가 전에 개정 발의를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30억. 딱 금액상 30억이 절약되고요. 방송 이런 전파 낭비 이런 걸 치면 돈을 계산할 수 없는 돈이.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시간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인 경우에는 암만 나이 든 노인이 개표 관리를 하셔도 1시간 반 이내에 다 끝나고요. 2시간 이내에 당선자 확정을 할 수가 있어요. 6시에 투표가 끝나면은 바로 투표장에서 개표를 하면은 8시 되면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참관인이 문제가 됐던 게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됐던 것도 이동을 하면서 참관인을 보내고 이런 가운데서 그런 문제는 절대 안 생겨요. 그런 문제가 안 생겨서 좋긴 한데 참관인도 거기서 계속 같이 개표를 하는데 같이 할 수가 있는 게 투표 참관인이 이제 6시 투표가 완료되면은 바로 개표 참관인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스템은 투표 참관인 따로 중간에 경찰이 가니까 괜찮다고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막 있고 또 개표 참관이 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킨 사람들이 막 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 교육이 과거에 조금 민주운동이 한참 불적에는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민주화 됐다고 국민들이 믿고 그 참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회의가 됐고, 그래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이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는 것이 투표소 개표입니다. 그 투표 사무원이 바로 개표 사무원 되고, 비용도 안 들거든요. 비용도 안 들어요. 1시간 내에 2시간 일하니까 시간으로 조금 더 해도 되고, 그래 그 차액이 선거 때마다 30억씩 전략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돈을 제가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투표소가 개표소가 된다. 괜찮네요. 그리고 투표함 바꾸고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그렇게 되면 안 써도 되는. 전혀 필요 없죠. 그 부필요한 예산이고. 지금 저희들이 쭉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2년부터 일단 전자개표를 써서 자기네들이 처음에 전자개표기라고 계속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중앙선거관리 이름을 바꾸고 특별히 분류기라는 명칭을 바꾸면서 거짓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름을 딱 바꾸면 또 달라지니까. 거짓말을 갖고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전산조직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산조직입니다. 이번에 부정선거에 관한 소송이 있었는데, 중앙선관위 쪽에서는 투표지 분리기 플러스, 제어 컴퓨터 플러스 전산 통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소송의 원고가 그러면 컴퓨터에 붙어 있는 몸체에 붙어 있는 온, 오프 스위치를 끄면 투표지 분리가 작동하느냐고 물었더니 작동 안 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답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투표지 분류기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 그 장비가 바로 전자 개표기 입증해버렸어요. 전산조직이 입증해버렸다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났고, 그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거는 지금 3.15 부정선거인데, 3.15 부정선거는 그 당시 민생이 엄청나게 살기가 힘들고,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부정을 많이 하고 사고 났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3.15 부정선거보다 더 큰 겁니다, 사실은.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대가 내려왔으니까. 그럼 국민들이 오로지 관심을 안 가지고 투쟁을 안 하니까 계속 선관위는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면 4.19 혁명이 대단한 혁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4.19 정신은 꼭 이어져 가야 한 합니다. 가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앞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부분 물론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네. 예,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 맡고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정권 쪽에 권력의 최고인 대통령 쪽, 여당 쪽 눈치를 본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자꾸 공정하지 않는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돼버리잖아요. 시스템과 분위기가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선거관리가 독립된 기구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은 부장판사나 지방법원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관리하는 책임자는 전부 다 법관 출신 하는 거예요. 대법관 법관 출신이. 그리고 그 행정사무는 또 법관이 아닌 분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뭐 투표 함이 봉인되지 않았다. 또 무슨 부정선거가 생겼다 할 때 결국은 소송은 궁극적으로 가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하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했는데 그 부정선거가 발생했을 때 사법부가 판결하다 보니까 심판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법부에서 지금 위에 있는데 네. 부정선거 저지른 주체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상 모순이 내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관계자들이 계속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억압하고 누리다 보니까 이것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 제도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누가 바꾸려고 하겠어요. 그 국회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이 야소, 여대, 뭐 네. 야대, 야야, 뭐 여소 이렇게 돼도 어떻게 돼요? 제일 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냐. 서로 똑같이 하니까 그럴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건 네.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질타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비례대표 53명에 대한 선거구 소송을 제기했고 밀양 쪽에서 했고 부산에서 했고 강남에서 제기됐습니다. 네. 근데 실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중앙선거관리회가 불법 선거관리를 하게 되고 부정선거하게 되기 때문에 전국구 비례대표 53명 이외에 총 300명의 국회의원 지역구까지 포함해서 실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네. 그래서 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지나온 선거는 지금 부정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처단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처단이 안 되고 있는 이 시스템 이걸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처단 안 되는데 대한민국 이제 민주주의가 아주 이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근무하면서 내 선거 부정선거를 보고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뭐 대통령을 탄핵하든 책임자들을 누구 탄핵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선관위 위원장을 탄핵한다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안면서 보고도. 대통령도 이거 뭡니까 이거 검찰을 통해 정보기관을 통해 이거 정보가 입수되면은 사실 확인해가 맞으면은 탄핵 요구하시오. 그다음 검찰총장 당장 이거 빨리 수사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 나라는 거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나라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지구상의 최고 위험한 집단이 히틀러 집단이었잖아요. 히틀러 집단보다 더 위험한 집단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모를라요. 국민 잘 모르시죠? 국민들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전 국민은 그 불행의 도가니로 가버린다. 자기도 알게 모르게 가버린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따르고 그때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야 이러면서 아, 투표 그럼 안 안 하고 예. 그러잖아요. 반드시 투표를 해야 돼요. 예. 그 한 표의 소중한 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놈이 그놈이야 하고 안 하는 이 예. 정치의 환멸을 느낀다고 이런 사람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배기 싫어도 차선책이라도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도 투표인데 투표를 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투표가 진정으로 유효하려면 검증되지 않는 전자개표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검증된 어떤 경우도 부정이 발생하지 않는 전자개표기라면 저희들 대환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전혀 검증되지 않는, 법률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불법장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안 한다는 거라며요. 위험성이 크니까. 네. 그런데 뭘 말을 해서 뭘 하겠어요. 전자개표는 어떤 거든지 안 되고. 안 됩니다. 수개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개표, 투표소 개표. 투표소 개표.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전에 지금 이해했어요. 투표한 곳에서 개표가 이어져서 그래야 참관인도 간에 만에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전자개표를 쓰네 만에 이런 게 없어진다는. 왜 쉽게 말씀드리냐면 투표소에는 투표 사무원이 10명에서 13명이 근무합니다. 그럼 한 투표하면 전국 평균 투표지 수가 2,000명 안 됩니다. 2,000명 안 되면 10분이 나눠가지고 확인하면 금방 합니다. 그리고 적은 양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통 하나잖아요. 네, 통 하나. 통 하나가 아주 많아봐야 5,000, 6,000 되지 않나요? 아주 많은데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데 선거인 수가 4,500 정도. 4,500 정도. 그러면 네. 투표율이 50%에서 60% 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표가 평균을 치면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은 이렇게 종이투표함도 아닌데다 종이투표함이 지금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된 원인이 중간에 참관인을 돌려보낸다던가 아니면 개표소에 또 참관인을 다루고 그 옮기면서 또 그 개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쓰더라고요. 보니까 막 이렇게 세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이만한 탁자놓고서 정리하는 사람들. 예. 그러다가 그 개표 사무원들. 예, 개표 사무원인데 예. 그거를 이제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 일일이 세서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해서 이게 20장입니다 하고 건네주면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안 세고 건네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전자개표를 하니까 막 예, 막 그냥 추려가지고 주기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그렇게 하는지 제가 그거 보면서 얘기 들은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하기를 어차피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10개, 20개, 50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넘기면 50개 따다다닥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주가 수로 수작업을 하고 이렇게 보조가 이제 기계로 확인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중으로 시간 그러니까 되겠죠. 그래 되면 네. 시간이 이중으로 듭니다. 네. 예산을 들고. 한 7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이제 예산을 쓰고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의 피난이 지탄이 많지요. 예. 그래 이제 사용 못하고 사실은 속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갈등이 좁고 순진하다니까 빠른이 최고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빠른 걸 최고 추구하는 민족이에요. 예, 맞아요. 사회적 민족이니까. 무조건 그거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걸 빠른 거 좋다 하면서 선거법까지 위반하면서 지금 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작업을 하는 것 플러스 전산조직 사용하는 시간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선관위원회 이하 그 선관위원들은 어떻게 속이냐 하면 더 정확하게 한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 더 정확할 수 있죠. 그럼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더 걸리는데 절대 이건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아니 좋아요. 돈 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일단 수작업 끝내고 뭐 시간이 걸리던 돈이 걸리던 정확하게 하겠다고 하면
전자개표 위주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전자개표가 주가 되지 말고 보조가 돼야 된다. 네, 보조가 돼요. 되고 이제 이거를 다 지금 문제 뭐 종이 투표함이니 뭐니 또 중간에 뭐 없어지네 만에 부정이네 만에 그런 걸 다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투표소가 개표소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결론이시라는 거잖아요. 훨씬 네. 낫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번에 강남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뭐 중간에 투표 관리하는 데서 참관인 뭐 괜찮게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돌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참관인 자체가 자기 임무를 망각하는 예, 경우가 맞아요. 예.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교육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수작업도 하고 전자기기도 쓰고 더 잘하게 한다. 요대로만 되고도 좋아요. 예, 제 말이에요. 그런데 예. 대통령 선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참관인도 돌아가는 하고 이제 수개표도 안 하고 적당히 확 버려버리고 확 발표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예.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위험한 조작 가능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검증되지 않은 작물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